그게 뭐야 수소 때문에 서울 갔다 왔는데 그 국장 그 도에 수소팀 생기가 생겨서 먼저 수소팀. 먼저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도 동양전력산업국장 이경곤님. 아니 군수님 먼저 시작. 이경곤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안정은 원자력 안전팀장님. 원자력 산업팀 이시영님. 에너지 산업 신산업팀 이상필 팀장입니다. 저희 분은 원전 미래 전략실 김상덕 수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전 정책팀 안춘석 님. 마지막으로 울진군 군님 손병복.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 듣고 또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네. 다음은 동양전력산업국장 이경원 국장님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아니 군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재난안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왔고, 이렇게 울진군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5km 비상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50% 정도밖에 이제 울진군에서 수용을 못할 만치 어떤 보호소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항으로 이렇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울진군 내에서 울진군 소유의 어떤 다목적 대피소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울진군도 이제 원전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면이 있어서 또 현장 비상지휘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대피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을 만들고 나면 이게 행안부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 이제 행정안전부가 원전 비상 사태에 대해서도 그 재난 대피 훈련에 함께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항수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뭐 원전에 대한 대피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상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군수님께서 한번 보고 받으시고 좀 최종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을 마무리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황인범입니다. 경북 원자력 관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리했던 안들을 좀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 관계타운의 조성의 배경은 예전에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예측해서 대피소, 또 방호 물품, 대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이 원자력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구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사능 방제의 그런 계획과 기술 혁신을 결합한 방제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안위에서 상수적으로 저희가 자리를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과 연계한 형태의 방제타운의 주요 기능 대안 범위가 모니터링이나 응급 대응, 그다음에 또는 교육,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측정,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원자력 방제 정책에 기반한 경북 원자력 방제타운의 조성이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 우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법률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현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지휘센터를 구역 밖으로 이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전하면서 동시에 좀 더 이러한 효율적인 방제의 그런 장소를 그리고
특성화된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형태의 설립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치 이 부분들을 그림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국내 현장 지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자료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역시 이제 자연재난이나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는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종합기획의 5대 전략 중에 경북 원자력 관계타운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이 중점 추진 과제로서 설정되어 있고, 현재 경북의 어떤 약품 보유 현황이나 시스템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좀 안전한 방사능 관계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울진군 내에 소재에 되어 있는 구호소의 수용 인원은 한 13,000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자료에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km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3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어떤 대피 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또 울진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연재난 피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풍이라든지 산불 피해가 최근에 자주 발생해서 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 법령으로서 우리 방호방재법, 그다음에 국토유형법, 건축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 정부의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 원자력 산업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국정 목표, 국정 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 충분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비용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지는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지금 현재 울진 평해 확풍기 산 58 일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국도에 인접해 있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입지 결정의 기준이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그 다음에 킨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재단, 그리고 원자력 산업협회 등등 또 포항공대 총장님과 포항공대 그런 원자력 안전 교수님 해서 한 11명 정도를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저희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안을 좀 종합적으로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피 시설 외에 그런 구호 물자나 관련 물품의 보관 창고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원자력 이 방사능 방지에 관련한 체험 시설, 교육 시설,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센터 같은 경우는 이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형태의 목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시 거주용 했다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재난 시에는 거주용 공간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기능, 그다음에 재난 임시 주거 체험단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대 총장님을 비롯한 원자력공학부 교수님 두 분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관계타운 제1의 목적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헬기장, 지상 물류 수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물품들이 이미 오염된 상태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에 있는 시설 장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보안 시설과 함께 의료 시설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 헬기 등을 통해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부 다 모아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만들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다목적 방제 구호소, 두 번째가 이제 방사능 방제에 대한 교육 체험관, 세 번째가 이제 관련된 유관 센터 측정이나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나 구호물자 창고 같은 경우는 기타 안으로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좀 다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국민 의견 수렴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 700여 명 저희가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 이제 관계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목적 관계보호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1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관계보호센터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평소에는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유사시에는 다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안으로서 한 두 가지 형태를 좀 저희가 이제 유사합니다만 2층까지 좀 더 평소에는 국민체육시설로서 활용하게끔 국민체육시설로 활용할 때는 평평한 바닥에서 활용하는 농구장, 그 다음에 뭐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 정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시설이 들어가는 수영장이나 볼링장 등은 애초에 시설이 들어가면 그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A안에서는 2층이 이제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과 동시에 응급시설로서의 헬기장을 두는 부분이고 B안은 이제 유사시에 대피장을 추가하는 탁구장 등을 좀 추가하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로서 포항에 있는 다목적 재난보수 이 지진 때문에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이후에 다목적 재난보수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농구장 등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유사시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급 성능이 확보된 시설입니다. 자체 발전 설비를 좋아하고 있고 국비는 이제 대부분 행안부 사업비로서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재난안전복합타운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도 행안부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안전교육 체험시설 중에 특히 이제 인근 수영장 같은 경우를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특화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용을 받았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능 관계 체험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체험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이미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해양과학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종합적인 어떤 방사능 정보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 번씩 이상씩은 좀 알아야 되는 형태들이 있고요. 포항공대 총장님을 만났을 때 이런 교육에 대해서 포항공대가 입학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출하셨습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또 정리를 했고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평균 이런 정도의 규모로서 좀 공간이 구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대전에 원자력 안전체험관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조금 최근에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전남 안전체험학습장이나 충북 재난안전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체험학습장은 교육부 사업으로 그 다음에 재난안전체험 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청 주로 소방청에서 많은 그런 사업들 또는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국민안전체험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서 원자력,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측정소 시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북 보건환경 영주에 있는데 이런 분원 같은 형태로 지방환경 방사능 측정소로서의 설치로서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는 장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재 전문 인력이나 기술평가센터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포항공대가
인접한 평균대가 이런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기술 평가에 대한 그 안을 운영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을 킨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교육센터 같은 건 이제 방제에 대한 전문 인력 부분들이고요. 방제기술평가센터 같은 건 오염지연을 방지하는 측정,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는 시설인데 평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사시에 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난안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던 스마트 워크센터나 부호물자 오염 물품 분류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목적 방제 보호소에 대한 안이 우선적으로 좀 도출이 된 부분이 있었고 원래 이 부분은 빕시값으로 이렇게 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게 자체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익 비용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 편익,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편익을 추가했을 때 이를 넣는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방사능 방제 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비시값을 산출해 줄 수 있지만 원래 방제 보호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시값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사업비 이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력 안전재단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다양한 어떤 시설들, VR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과길 사업 등을 활용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방제 보호소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일부 시설 도면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1층에 주민체육시설, 또 오염 선별실, 유사시 응급치료실 부분들을 두는 것들로 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제염실이나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처음에 유사시에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두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였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어떤 방제실이나 사무실 이런 부분들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탁구장 등을 유사시 대피소로서 할 수 있는 안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한 층에는 이제 옥상 시설에 이제 장비를 두는 부분과 동시에 바깥에 헬기장을 두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려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방제 체험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던 원자력 방제에 대한 체험 시설들, 그다음에 자료실들, 회의실들 이런 부분들을 두는 것들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연구진에서 정리를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눴을 때 하나는 방사능 방제 구호시설,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그거 유사시에 사용돼야 될 그런 필요 물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들이 같이 준비돼야 될 필요성이 높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평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국민들에게 좀 유익한 공간적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데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는 원자로에서 반경 몇 킬로 내에 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 30km로 지금 이제 새로 규정이 바뀌어서 30km로 돼 있고 현장 지휘센터가 다 그래서 지금 옮겨가요. 울산도 얼마 전 울주 군의 그 새로 현장 지휘센터가 이제 설치된 게 비상계 구역이 30km로 정해졌지만은 이게 지휘소가 반드시 30km를 넘어가라 하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비상기획구역이 10km로 한정이 되어 있을 때 10km 밖에 이제 13에서 15km 사이에 대부분 다 방지지휘센터하고 이용표가 같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원안위에서도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30km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휘센터 30km를 현재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리가 이제 30km 나갔어요. 고리는 아직 안 나갔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나간 게 울산에 울주가 제일 먼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가고 전남이 나가고
그렇게 꼬리가 꼬리가 저 비상계획구역선 몇 킬로로 정했어요? 거리가 지금 21km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그 부산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30km로 갑자기 30킬로로 바꿨다. 예. 여기는 지금 인구가 뭐 100만에서 200만으로 이제 비상계획구역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한데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는 이제 30km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방지타운 아까 내 빨리 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여기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 현장 지휘센터 자체는 원안위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원안위 산하의 킨스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원안위 비용으로 하고. 네. 예. 아니 이제 군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우리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저 지역에 우리 말고 예. 현재 여기 원안에도 이렇게 우리 파견 왔는데 원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건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원안이 현장 지휘센터를 짓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우리 거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울진군 거를. 그러니까 저게 울진군 건데 자 저 안에 역할을 보면은 우선은 저런 방사능 훈련이나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선 저 원자력 본부장이 거기 나와가지고 또 지휘를 하게 되잖아요. 저 적색 때까지는 청색서부터 적색까지는 나온다고 그게 원자력이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적색 비상이 걸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군으로 넘어가지고 그러면은 원자력도 같이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재원을 어디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걸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건 아까 발표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포항 GDP에도 예산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비 건의 사업으로 하고 추가로 여기는 이제 한수원이 임박 근처이기 때문에 한수원에 조금 도움을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와 군이 모아가지고. 이게 도에서 하시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이 교육 기능들도 울진군 전체 울진군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 어떤 교육 기능이라든지 안전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얘기하듯이 울진군만 한다면 이 문제가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설립하는 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차이가 있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안 돼요. 안 팀장하고 김 과장은 이걸 분명히 하라고 이게. 요거는 안전국에서 저희들 안전자는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게 목적을 구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체험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와서 체험 교육을 받는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이냐라고 이렇게 초기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쭉 다 놔야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구호소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만약에 비상이 생길 경우에 울진군청이 그쪽에 소개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대비도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그 오염된 지역에 약품을 투입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원거리의 창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향안부 예산 밖에도 더 용이한 다목적 보호소가 적합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3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2호F는 120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국비고 이제 200억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물품하고 요걸 해가지고 전시 가능할지 요거잖아요. 자 비상계획 쪽도 지금 다른데 했는 그 개념을 분명히 파악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가 이거 사업 제가 할 때 왜냐 하면은 결정 하나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위에서 이 지시 저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이게 주관 없이. 근데 다른데 분명한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은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런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울진군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은 이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예. 다목적 보호소로 해서 이게 저희들 이제 꼭 그 원전뿐만 아니고 산불 이런 보호소도 필요한데 좀 필요한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거를 하면은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체육관들이나 여러 가지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하나 또 새로 지어가지고 그 여기에 몽땅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라고. 우리 저 재난구호소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 체육관 지난번에 썼던 것부터 해가지고 저 주변에 듣고 호텔서 다 하는 거를 저 재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게 옆에서 얘기하는 게 따라가지고 그 이제 사업 범위나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따져주라고 이거를. 네. 이걸 저거 뭐야 다음에 한 번 더 있다니까 제 의견은 그겁니다. 지금 자 저 뭐야 이 대피소하고 구호 물품하고 이거 하는 기능은 가져가되 이 부분이 밖에 있는 업이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 각각의 역할하고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재난하고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다른 재난에는 이번에 우리 산불이 났을 때 다들 경험을 했지만은 각각이 어디 한 군데 있다고 다 갈 수가 없어요. 재난이 산불이 난 지역이 어디냐, 피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골고루 거기에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재민들도 그쪽을 가지 자기 멀리 떨어진 데 안 가고 다들 하기 때문에 이런 한 군데 너무 복합적인 것은 필요 없다. 단지 전체적으로 다른 데 있는 추세 자체가 보면은 대규모로 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짓기보다가 어차피 대형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붕을 씌워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저 복합적인 재난구호소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 지금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선 우리 저 울진군에서도 정확하게 의견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